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 장민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리고 가장 아픈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중년이 되면 사랑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등산길에서 만난 한 여자가 제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서지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와 함께한 시간들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운명처럼 끌려갔지만 결국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광고회사의 임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가장이죠. 좋은 차를 몰고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내는 저를 외면했고 대학생인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아버지인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거실에 혼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회사에서는 임원이라고 떠받들어주지만 집에서는 그냥 돈만 가져다주는 기계 같았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죠.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제게 등산 모임을 권했습니다. 민호야,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 나이 들수록 몸을 움직여야 해. 우리 등산 모임 한번 나와봐. 처음엔 거절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산에 오른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보내는 주말이 너무 무료해서 결국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첫 모임 날짜가 다가올수록 묘하게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등산복을 사러 나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들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 등산 모임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죠.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대도 다양했고 분위기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늦게 도착했어요.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얼굴에는 미안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지연씨. 우리도 막 왔어요. 모임 리더가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 그 여자의 이름을 알았어요. 서지연. 왠지 기억에 남는 이름이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지연씨 옆에서 걷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나란히 걷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첫 참여이세요? 네, 맞아요. 지연씨도 오래 하신 건 아니시죠? 저도 두 번째예요. 지난주에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연씨는 말하는 방식이 참 부드러웠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중간중간 제가 숨이 차는 것을 보고는 천천히 가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지연씨의 친구라는 조한나라는 여자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어머, 두 분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그 순간 지연씨와 제가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한 농담으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산행을 마친 후 뒤풀이 자리에서 지연씨와 제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남편분은 뭘 하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원이에요. 요즘엔 야근이 많아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지연씨의 목소리에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이들은요? 둘 다 대학생이에요.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서 집에는 제가 혼자 있는 날이 많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집에 있어도 제가 필요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지연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러네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처한 상황도 비슷했어요.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중년 부부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지연 씨는 예전에 무용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요가하고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요. 그래도 뭔가 허전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지연 씨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기분이었어요.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서로의 일상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날 이후 지연 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요. 혹시 다음 등산 모임에도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다음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며칠 후 지연 씨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던 복지관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사실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들렀는데 정말로 지연 씨를 마주쳤죠.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 민호 씨?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지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아, 지연 씨. 근처에서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봤네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온 것이었으니까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지연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으니 왠지 설렜어요. 며칠 전 등산 모임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둘만의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습니다. 봉사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작년부터요. 아이들이 집을 떠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우울해져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지연 씨의 말에서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요즘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겠어요. 뭔가 애매한 나이가 된 것 같아서요. 정말 그래요.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젊지도 않고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죠. 그 짧은 만남이 끝나고 헤어질 때 지연 씨가 말했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혼자 커피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서로가 원했던 만남이었을까? 그날부터 지연 씨를 다시 만날 핑계를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등산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 씨와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산을 오르면서 나누는 대화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꿈이나 젊었을 때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민호 씨는 젊었을 때 뭘 하고 싶어 했어요? 사진작가요. 대학 때 사진 동아리도 했었는데 현실 앞에서 포기했죠. 지연 씨의 무용처럼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도 늦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용기가 없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로운 중년이 아니라 각자만의 꿈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뒤풀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던 순간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는데 지연 씨와 저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카페로 뛰어들어가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흠뻑 젖은 모습이었죠. 완전히 젖었네요.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있는 모습이 왠지 예뻐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지연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입술만 살짝 떨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짧아졌죠. 조용한 카페 안에서 둘만 남겨진 상황.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지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단순한 호감이었던 감정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키스는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키스 이후로 지연 씨와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점점 더 깊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민호 씨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나네요.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늦게 받는 지연 씨의 문자 하나가 하루 종일 힘들었던 일들을 잊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두려웠거든요. 특히 지연 씨의 친구인 조안나가 자꾸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는 게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 한나가 지연 씨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혹시 정말로 그런 사이가 되는 거 아니야? 지연 씨가 그 말을 전해줄 때 저도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얼굴이 빨개져서 설득력이 없었어요.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이 상황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딸의 아르바이트 카페에 갔다가 그곳 매니저인 박도현이라는 남자와 친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젊고 잘생긴 남자라고 하더군요. 지연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질투가 났습니다. 어느 날 그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정말로 지연 씨가 그 남자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웃으며 이야기하는 지연 씨의 표정이 저와 있을 때와는 다르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지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즐거워 보이시던데요. 혹시 봤어요? 민호 씨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말로 질투하고 있었죠. 제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쉽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누군가 농담 삼아 말했어요. 민호 씨하고 지연 씨 요즘 많이 친해지신 것 같은데?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죠. 뭔 소리예요? 그냥 산행할 때 얘기 좀 나누는 거죠.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지만 분위기는 이미 이상해져 있었어요. 지연 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등산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죠. 더 큰 문제는 집에서였습니다. 아내가 제게 물어봤어요. 요즘 등산 모임 어때? 재밌어? 그냥 그래. 운동도 되고 좋아. 혹시 거기서 특별히 친해진 사람 있어?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요즘 표정이 좀 달라 보여서. 아내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평소보다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고 집에 있을 때도 어딘가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자기, 요즘 뭔가 다르다. 예전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는 것 같고. 지연 씨가 문자로 전해준 남편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문자도 줄이고 만나는 것도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멀어질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게 사랑의 아이러니였죠. 어느 날 지연 씨가 말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머리로는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마지막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서로 이별을 고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약속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저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지연 씨를 만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아무리 진실해도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이고 우리 자신도 결국 파멸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그만해요.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겨두어요. 지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요.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담으려고 했어요. 지연 씨의 향기, 따뜻한 체온, 떨리는 숨결까지 모든 것을 기억 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등산 모임도 그만뒀어요. 지연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는 각자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가족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지연 씨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누워있을 때면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연 씨의 미소, 함께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 마지막 키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예전보다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연 씨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가끔 길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혹시나 해서 뒤돌아보지만 당연히 다른 사람이죠. 이 이야기가 허구일까요? 아니면 실제 있을 법한 일일까요? 분명한 건 사랑은 나이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뜨거운 사랑일수록 가장 깊이 숨겨야 하는 비밀이 되기도 하죠. 만약 지연 씨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짧았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말이에요.